싸서 전하는 행복 보자기 김민재입니다. 보자기 광희대다. 이제 요거는 타이틀로 전시할 때 테마로 썼던 보자기 미치대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재 보면은 한국 보자기 아트 협회 강사로 일하고 있고 가온누리 보자기 대표는 블로그입니다. 아티스트 김민재입니다. 방금 잠시 소개를 드렸지만 해본 일,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가온누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간 보센터 보자기 놀이 지도 강사도 하고 보자기 전문가 양성 그리고 보자기 디자인 제작 각종 선물 포장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서 또 프로그램 강의도 하고 있고 이 가온누리라는 말은 순우리말로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가온과 세상을 뜻하는 합성어입니다. 명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제 방금 소개가 된 부분인데 명함을 이렇게 인스타도 하고 있는데 민재로 0720입니다.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더니 광고지 전단지가 그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밑에 거. 박물관 전시 안내 도슨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외국에서는 미술관 전시 안내를 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도입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박물관에서 전시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합니다. 도슨트도 해보고 방과후 교사도 해보고 어린이집 교사도 해보고 60년을 넘게 살면서 해본 일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보자기 아트 1급 자격증 가지고 있고 어린이 보자기 아트 소팔공예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한자 지도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등 이거 말고도 자격증은 엄청 많지만 생략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재송이동 통장으로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보자기 하면은 어떤 게 주로 떠오릅니까? 선물. 네, 좋아요. 또 고려시대가 청자. 보자기. 보자기가 아니고 보자기. 보자기입니다. 지각생 표시나죠? 부모님. 부모님 피난보따리 좀 슬픈 생각하면은 피난보따리 그리고 책보따리 네, 책보따리 이렇게 매가지고 쫓아가고 이렇게 했던 우리는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나고 또 예쁘게 생각하시면 그 스바님 기다리는 예쁜 밥상 차려가지고 옛날에는 밥상보를 딱 덮어놨죠.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있죠. 미장원에 가면은 머리 파마하고 나서 덮어 씌워주는 보자기. 네. 그리고 또 애기 업을 때 이거 애기 보자기. 띠도 보자기. 하여튼
같은 보자기 하면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보자기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뭐라노 거리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보따리 하면은 바로 친근감을 가져오죠. 이 보따리는 우리 경상도의 순수한 사투리입니다. 이 보자기가 이제 표준어라서 보자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보자기를 제가 이것도 넘어가야 돼. 요거는 제가 그 주민센터에서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주 저렴하게 수업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뭐 어디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아니요. 제가 일단 뭐 보육교사도 하고 뭐 이런 건 해봤지만 아이들을 상대로 주로 했었고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건 처음이니까 제가 일을 한 달 해보고 반응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해도 아니 하고 나서 무조건 알아보고 또 얘기도 나누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4월달부터 정규 프로그램을 다시 또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서 보자기 아트가 뭔가 하는 걸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의 본래의 예쁜 모습과 멋진 철학을 찾아내어서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이다. 지난 10월에 시민회관에서 전시했던 부분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보자기 빛이 되다.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위에 보면은 김민재가 나와가지고 있죠. 저는 사계절의 빛이라고 해가지고 테마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선명하고 아주 정교하게 여기 하얀 부분들이 다 그라데이션을 넣어가지고 조각조각을 220조각을 이은 겁니다. 네, 여기 설명을 이게 지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있네요.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사계절을 비치고 요 빨간 부분은 계속 순환하는 과정을 빨간색으로 이제 흐름을 표현한 겁니다. 사계절은 계속 돌고 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을 넣어가지고 빛은 어떤 식으로 바라냐면은 빛은 이제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색깔을 진하고 연하고 하얀색을 계속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작품 보면은 진짜 더 멋있는데 조금 아닌 것 같네요. 보여주면서. 네, 여기는 이제 보자기를 다른 사람 처음이지만 보자기를 처음부터 잘라가지고 이렇게 직조처럼 짠 거예요. 덜실 날실 해가지고 직조처럼 짠 게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제 푸른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를 줬는데 이 여기 앞에 붙인 게 어떤 모양 같아요? 다음번에 또 더 멋진 PPT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가치를 전달하는 매너코치 김경애 인사드립니다. 네, 제가 한 5분 정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 어떤 일을 공유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이렇게 또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에 일을 하고 있는 그 전에는 8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쳤던 일을 하고 했습니다. 유태인 교육이라고 오르다라고요. 유태인 교육인데 이게 대화식 교육법입니다. 굉장히 대화로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재미나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면역 코치로 일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이제 뭐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병을 가지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엄마가 쓰러지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엄마의 건강 관리를 해주다가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멋지시죠? 젊으실 때는 아버지가 한 인물 하셨더라고요. 또 엄마 속도 많이 썩으셨겠죠? 지금 엄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신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주 멋진 삶을 살다 가셨죠. 저는 이 건강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섰고요. 엄마가 지금 한 7년 전에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제가 엄마를 한 달 정도 이제 휴직계를 내고 엄마를 돌보던 과정에 건강에 대한 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엄마가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진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맨날 병원에 가면 엄마 살 빼라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살 빼는 다이어트를 그때는 개념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냥 밥을 반으로 줄였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걷기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언니들하고 이 모임에 갔다가 엄마 살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던 중에 어떤 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어떤 해독 프로그램을 전달해주면서 제가 건강에 대한 개념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몸이 더 좋아지고 나 이 건강에 관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떤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단순히 다이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찾아간 회사가 다이어트 회사가 아니었고요. 면역 전문 회사인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면역에 대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당뇨, 고혈압, 위암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 질병들이 면역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리고 영양 밸런스가 깨지면서 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아버지의 40년 병환 중에 제가 처음 알았냐 하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입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여서 병원비가 10원도 들지 않는 그런 세월을 살았거든요. 아마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가 아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 재산을 한 몇십억 놔두고 가셨는데요. 아마 그 돈이 아버지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하던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PPT를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면역 지나가는 개도 면역 할 정도로 면역에 대해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면역 전문 회사로서 25년 된 회사입니다. 25년 된 회사고 25년 전에 면역이라는 개념을 아무도 모를 때 면역이라는 이런 어떤 연구에 대한 회사가 됐었고요. 여러분한테는 이 면역 밸런스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몸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면역이 떨어진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는 도중에 면역은 떨어지는 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알아들었던 이유가 아버지가 면역 질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빨리 알아듣고 이게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제가 평생 직업이 돼버릴 정도로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면역이 떨어진 가속 반응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가속 반응이라는 것은 면역이 떨어지면은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리고 우리가 또 독감이라든지 하물며 암 같은 것은 면역이 떨어지면서 오는 질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면역이라는 것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면역 과잉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 과잉 반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면역 과잉 반응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면역 과잉 반응은 제가 갖고 있던 비염이 면역 과잉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면역 과잉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알레르기, 아토피, 비염
천식, 이렇게 우리 먼지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 하면 면역이 짜증나 있는 상태입니다. 면역이 쓸데없이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몸 관리를 할 때 홍삼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뭐 알로에베라, 노니 이런 거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드실 때 이런 저처럼 비염이나 면역 과잉 반응인 사람들은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면역을 올려주는 면역에 좋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는 이 과잉 반응은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면역을 똑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네, 면역 과잉 반응 이해하셨죠? 면역 과소 반응과 과잉 반응은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내가 과소 반응이나 과잉 반응을 그대로 놔둬 버리면 내 면역이 바보 멍청이가 되는 IQ가 저하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면역이 바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너 알아서 해버려, 너 마음대로 해버려 해가지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 당뇨나 고혈압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루게리 루푸스,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면역은 낮아도 안 되고 과잉 반응도 안 되고 바보 멍청이가 돼도 안 되고 면역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면역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이 어디 있냐면 피에 있습니다. 우리 백혈구 속에 이렇게 트랜스포팩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피요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5년 된 이 회사를 몸담고 있는 회사가 이 피요법으로 있는 것을 경구용으로 만드는 회사가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역은 단순히 높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똑똑하고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면역요법이면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어떤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면역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마음가짐 신윤호입니다. It's me.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마음가짐 청년 신윤호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제 배운 게 많이 없어서 공인중개사를 2022년 10월 31일에 땄고 불쌓기도 있고 기중기 이런 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운 거였어요. 자, 1998년에 저는 이제 태어났습니다. 범띠 1998년 범띠니 위대한 여정의 시작. 위대한 여정의 시작. 저는 이제 이 2017년까지 기간이 공백기입니다. 저에 있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반성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2017년 나의 인생 전환점 군대. 저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서 저의 인생을 배우고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군대 제대 후 달라진다. 군대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저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저에 대해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이제 뭐라도 하나 해보겠다.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라는
사람의 책을 읽게 되었고요. 주식 강의.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관심이 저절로 가게 되고, 그래서 2022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2023년 지금 찬란한 저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의 좋아하는 허블, 라이크, 독서. 저는 하루에도 독서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운동, 복싱, 헬스. 복싱은 2년 정도 있고, 수상 경력은 생활체육대회 우승 2번 이 정도 했습니다. 미술품 관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미술 관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 번째, 저의 에너지 원천 젤리. 네, 저는 간식 젤리를 좋아합니다. 저의 순간, 모멘트, 여행, 친구와의 일본 여행, 만남, 여승모 스피치의 과정.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성숙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과 사람들의 만남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비전, 저의 비전입니다. 저의 이상은 꿈을 위한 노력과 희망,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후회 없이 이런 과정을 즐긴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의 성취는 이상을 현실로 꿈을 꾸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가 되어 10년, 20년이 되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제가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 마무리 소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뒤에서 30등, 중학교도 뒤에서 30등 하던 아주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 좋아하고 부모님 속삭이는 말썽꾸러기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있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고, 그런 계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다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록 늦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며 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